네, 네, 고등학교 때 했던 극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네, 고등학교에서는 극한을 요 상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고 한다. 이때 l을 x 이퀄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며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한번 이게 이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한번 요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면 x가 1보다 오른쪽, 1의 오른쪽에서 여기 있다는 소리죠. 이쪽에서 x가 너무 굵네. 가늘게. 그래서 이렇게 x가 지금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1 쪽으로. 그러면 fx는 여기서 2로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그걸 따라서 이렇게 2로 가까이 갈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2대 왼쪽에서, 즉 이쪽에서 하면 요게 fx죠. 얘를 따라서 이렇게 이번에는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에서 x가 1로 이렇게 점점점 가까이 가면 fx가 요점이 1,1을 따라가 향해서 가겠죠. 즉 fx가 1로 가까이 가요. 1로. 1.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2로는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2에서 여기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 fx는 지금 1로 가까이 간다 그랬는데 2로도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점점 이게 접근하잖아요. 요로는 못 갈지 모르지만 2로는 가까이 가죠. 그쵸? 가까이는 가고 있죠. 그 다음에 1.5로도 2와 1의 중간쯤 되는 요게 중간쯤 여기쯤 되는 1.5 글로도 지금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죠. 물론 여기 3으로도 가까이 가는 거죠. 그쵸?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보면 정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없다 한없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 끝이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없이 그러면 끝이 없이 그럼 가깝다. 가깝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보다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2가 3보다 1에 가깝죠. 그렇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4, 5가 1에 가깝다. 6이 1에 가깝다. 4가 1에 가깝다. 이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보다 작으면 1에 가까운 거다. 그러면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지금 이 정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깝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지금 끝이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끝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 이거죠 또. 끝이 없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수학에서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거를 수학적인 용어로 지금 그 의미를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좀 그
정의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정의가 위에 여기 써놓은 이 정의가 이게 요게 정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명확하질 않아요. 명확하지 않다. 좀 애석하죠. 사실 이게 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l로 가까이 간다 해서 그 동적인 개념, 그러니까 동적인 상황을 이렇게 탁 얘기를 해주고 해서 직관적으로 탁 이해하기 좋게 설명이 돼 있긴 하지만 정의로 쓰기에는 좀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그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로 쓰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게 좀 느껴져요. 그러면 정의를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어떤 게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극한이 지금 존재하는 경우 지금 같은 fx 이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에서 이런 그래프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y 이퀄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왼쪽에 있는 건 y 이퀄 x. 자, 그럴 때 x가 1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x1이 1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 이게 소리죠. x1이 여기 있으면 그러면 fx1은 쭉 따라가서 보면 좀 있겠네요. fx1 그러면 이제 요거 x1하고 여기다 쓸까요? 위에다가 제가 칸을 미리 마련을 안 해놔서 1번 경우를 보면 지금 x1이 1보다 큰 경우예요. 그러면 x1에서부터 1 사이의 거리가 얼마보다 작으면 2하고 fx1하고의 거리가 뭐 100분의 1보다 작아질까? 자, 네모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면 이게 성립하겠느냐 이거죠. x1이 1보다 x1이 1보다 클 때 x1하고 1 사이의 거리가 지금 네모보다 작다. 그러니까 가까워졌다 이 소리죠. x1이 1에 갔다. 얼마 이하로 가까워지면 2하고 fx1하고 사이의 거리가 100분의 1이 되겠느냐. 100분의 1보다 작아지겠느냐. 그럼 이제 요거를 지금 풀어보면 x1이 지금 1보다 클 때니까는 요 식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f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x1 플러스 3이 100분의 1보다 작다. 이 식이 성립한다. 즉 x1 마이너스 3이 100분의 1보다 작다. 즉 x1 마이너스 1이 100분의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네모 안에 요수를 집어넣으면 100분의 1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x1하고 1하고 사이의 거리가 100분의 1보다 작으면 2하고 fx1하고 사이의 거리가 100분의 1보다 작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번 이쪽 1보다 작은 경우에 이쪽에 있을 때 x1이 이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왼쪽에 있는 직선을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fx2가 되겠죠. 조금 올려서 보면 자, x1하고 여기 x1하고 2하고 사이에 이거 잘못 썼네요. 다시 1하고 x2하고 사이의 거리가 얼마보다 작으면 2하고 fx2하고 사이의 거리가 100분의 1보다 작아지겠느냐. 오케이?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적당한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x2가 1보다 작으니까 요 y 이퀄 x를 따라서 간다 그랬잖아요. 즉 fx가 지금 x2예요. 이게 지금 100분의 1보다 작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1-x2니까 양변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00분의 1. 즉, 1 마이너스 x2가 마이너스 100분의 99인가요? 네, 이렇게 되네요. 자, 1 마이너스 x2가 마이너스 100분의 99보다 작으면, 그러면 2하고 x2하고 사이의 거리가 100분의 1보다 작아진다, 이거. 그러니까 요렇게 되게끔 하는 거는, 값은 네모 안에는 요수가 들어가면 될 거라 이거죠. 그런데, 이럴 수 있나? 이게 보니까 1 마이너스 x2는 근데 사실 x2가 1보다 작은 수니까 얘는 0보다 큰 수예요. 양수예요. 이건 양수. 그런데 그게 음수. 마이너스 100분의 99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죠. 불가능하죠? 이럴 수는 없죠. 다시 말해서 왼쪽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는 x2가 1로 아무리 가까이 간다고 해도 그 거리를 2와 fx2 사이의 거리를 내가 원하는 이 값 100분의 1보다 더 작게 만들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면 존재할 때는 어떻게 될까? 극한이 존재할 때는. 이게 지금 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게 지금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x가 2가 아닐 때 뭐 x가 2일 때는 뭐 다른가 뭐 적당히 뭐 3이든 뭐 얼마든 상관없어요. 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것도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또 이것도 찾아봅시다. 이것도 여기 빈칸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이거를 칠판에 가지고 가서 쓰는 게 좋을까? 일단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x1이 2보다 큰 경우, 즉, 여기죠? x1이 여기 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x1에서 2 사이의 거리가 얼마보다 작으면 2하고 fx1하고 사이의 거리가 100분의 1보다 작아지겠느냐. 지금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면서 보면 여기가 fx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1 마이너스 fx1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1 플러스 2 이게 100분의 1보다 작아졌다 이거죠.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1 x1 마이너스 2가 100분의 1보다 작아졌다. 즉 2분의 1 x1 마이너스 1이 100분의 1보다 작아졌다. 양변에 2를 곱하면 x1 마이너스 2가 2를 곱했으니까 50분의 1보다 작아졌다. 네모 안에 50분의 1이라는 수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2하고 fx1하고 사이의 거리를 100분의 1보다 작게 하려면 x1하고 2 사이의 거리를 50분의 1보다 작게 하면 되네요. 그렇죠? 클 때. 그 다음에 작을 때는 어떤가요? 2번 경우 작을 때는. 밑에다 쓸까요? 다른 물음이 또 있네요. 2번 경우는 작을 때는 즉 x2가 2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이번엔 이제 이쪽이 있겠죠? x2가 여기 있어요. 파란 글씨로 써볼까요? 여기 x2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돼서 위쪽에 생기네요. fx2 그러면 x2 2하고 x2하고 사이의 거리가 얼마보다 작으면 fx2와 2라고의 거리가 100분의 1보다 작아질까? 똑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fx2는 얼마냐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x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이게 지금 100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x2 플러스 1이 100분의 1보다 작다. 양변에 2를 곱하면 2 마이너스 x2가 50분의 1보다 작으면 50분의 1보다 작으면 또 마찬가지로 되네요. 그러니까 fx2하고 2하고 사이의 거리가 100분의 1보다 작으려면 2하고 x2하고는 50분의 1보다 작게만 되면 그러면 fx2와 1하고 사이의 거리가
100보다 작아진다 이거죠. 그렇군요. 물음 1을 보니까 1과 2에서 요 문장, 요 두 개 문장을 합칠 수 없느냐,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느냐.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합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제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게끔 만들었어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x1, x2를 밑에 첨자를 제가 지워볼게요. 첨자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질까? 네. 이렇게 지우고, 여기도 첨자를 지워요. 자, 그러면은 지금 x가 2보다 큰 경우와 x가 2보다 작은 경우로 둘로 나눈 거가 됐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합치는 방법은 2하고 x 사이의 거리잖아요. 2와 x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얼마나 떨어져 있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x가 2보다 더 크면 x-2였고, x가 2보다 작으면 2-x였으니까 결국 양수가 되게 하려면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합칠 수 있을 거예요. 두 경우를 합친다는 뜻은 이렇게 x하고 2 사이의 거리가 얼마보다 작으면 이쪽도 1하고 fx 사이의 거리, 1과 fx 사이의 거리도 위에는 1-fx고 밑에는 fx-1이었는데 둘 다 양수가 되게 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fx와 1 사이의 거리가 100분의 1보다 작아지겠느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 놓고 보면 이제 이 네모 안에가 50분의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으로 다 이렇게 써주면은 그러면 요 1, 2번을 그냥 한꺼번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합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절대값으로 쓰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자, 물음 2를 보니까 그러면 위에서 100분의 1을 예를 들어 1000분의 1로 바꿨다. 이걸 1000분의 1로 바꿔봅시다. 제가 여기 1000분의 1로 바꿔볼게요. 여기를 1000으로 바꿨어요. 1000분의 1. 여기도 1000으로 바꿨어요. 1000분의 1. 여기도 1000으로 바꿨어요. 1000분의 1. 여기도 1000으로 바꿨어요. 1000분의 1. 그랬더니 이번엔 500분의 1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요 밑에 것도 2번도 1000분의 1. 그러면 얘도 1000분의 1. 이것도 1000분의 1, 이번에 50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만분의 1로 바꾸면 0 하나 더 붙이면 되죠. 만분의 1. 만분의 1, 만분의 1, 그랬더니 5000분의 1. 작은 경우도 x가 작은 경우도 5000분의 1. 그러니까 그 fx하고 1 사이의 거리가 얼마보다 작게 하려면 2와 x 사이의 거리를 얼마보다 작게 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 그걸 항상 구할 수가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꾸면 위에서 100분의 1을 1000분의 1, 만분의 1로 바꾸면 그거에 해당하는 요 네모 안의 값을 항상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임의로 fx와 1 사이의 거리를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꾼다. 임의로 바꾼다. 그러면 그걸 대표해서 대표되는 수로 하나로 나타내는 수면 없을까? 즉 이렇게 x하고 2 사이의 거리가 얼마면 fx와 1 사이의 거리가 내가 택한 아무 수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만분의 1이든 아무 수나 되게 그거보다 작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거를 아무 수나 즉 임의의 수. 그래서 우리 보통 입실론이라고 써요. 입실론. 근데 양수죠.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fx하고 1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하는 네모는 뭘까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입실론이 정해지면 100분의 1이다 그러면 50분의 1이었고 1000분의 1이다 그러면 500분의 1이었고 만분의 1이다 그러면 5000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입실론 요 값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요 값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델타라는 값이. 뭐 델타 입실론 이렇게. 이건 델타 뭐 델타 100분의 1. 이건 델타 1000분의 1. 이건 델타 5000분의 1. 만분의 1. 쏘리. 이런 식으로 입실론에 따라서 델타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정해지는 거예요. 적당한 델타.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물론 양수겠죠.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여기 델타라는 애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하는데 뭐 어떤 거냐면 요식을 만족하는 그런 델타가 존재하는 거예요. 대해서 뭐 이거를 별이라 그러면 여기에 별을 만족하는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정의를 한번 다시 가서 설명을 봤더니 여기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아니면서 접근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2가 아니면서 접근해라. 그러려면 2가 아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제가 카피해서 Shift 윈도우 S에서 카피해서 좀 넓은 데 가서 한번 얘를 다시 정리를 해서 써보면 좀 줄여야겠네. 너무 줄였나? 네. 요 말을 제가 지저분하게 썼던 거를 역시 못 쓰는 글씨로 좀 다시 지저분하게 쓰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다음이 뭐냐? x하고 2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1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거죠. 오케이? 요게 지금 그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의 극한값이 1이다라는 얘기라 이거예요. 야, 그러면 요 정의를 일반적인 정의로 바꿔서 쓰면 얘를 또 카피해서 가지고 가면 윈도우 X에서 요거를 지금 좀 더 일반적인 걸로 바꿔서 쓰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문장인데 자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한 양수 컨트롤 Z 이거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적당한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글씨를 못 쓰겠네. 다음이 뭐냐면 x와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요 문장이 성립할 때 뭐라 그러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l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대학에서 다루는 수학에서는 요 극한의 정의를 이제 이걸로 써요. 입실론과 델타를 이용해서 정의한 거다. 그래서 입실론 델타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못하는 영어로다가 요 문장을 다시 쓰면, 요 문장을, 이것도 또 카피해서 가져갈까요? 그래서 딱 가져가서 Shift 윈도우 S에서 요 문장, 아이고, 다시. 윈도우 S. 영어로 쓰려고. 영어로 쓰면, 봅시다. 어머나. 영어로 쓰면, 영어로, all positive number, 넘버란 말은 뭐 안 해도 되는, 넘버 입실론에 대하여, there exists 델타, 포지티브 델타. 뭐? 델타. 다음을 만족하는 such that 뭐? 요거. 0,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implies. 요거 이제 implies예요. is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 수학적인 기호로 바꿔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all 엡실론 0보다 큰 이거에 대해서 there exists 델타 포지티브 델타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서치 that을 간단히 줄여서 ST 하고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예. 그래서 요거를 요 박스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l이다라고 정의한다. 의 정의로 사용한다 이거죠. 얘가 지금 그 수학에서 그 수학적인 문자로 사용해서 쓴 그런 정의인 거예요. 예, 지금 요 화면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한글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영어로, 그 다음에 수학 나라 말로 지금 각각 쓴 그런 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영어로 했다 그러면 요거를 implies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 말은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연습을 안 해봤지만은 한번 그 고등학교 때 했던 당연한 문제 같은 것들 한번 볼까요? 여기 예제에서 제가 하나 해놨는데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한번 봅시다. 윈도우 S 증명하시오. 물론 뭐 이걸 일일이 대학에서 모든 극한을 다 이렇게 증명하진 않아요. 지금 한 번 했으니까 증명해보자 이거죠. 그쵸? 야. 자, 이걸 증명해라. 요걸 증명해라. 3x-2의 x가 4로 갈 때의 극한이 10임을 증명해라. 자, 이걸 증명한다는 게 뭐냐? 좀 전에 그 입실론 델타 정의를 보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포지티브 넘버,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뭘 만족하냐 하면 밑에다 쓸까요? 밑에다가 쓸까요? 옆에다 밑에다가 씁시다. x하고 4하고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3x-2와 10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요렇게 되는 델타, 요 델타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존재하느냐. 요런 델타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게 결국 그 증명하는 거죠. 요런 델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주어진 거는 요 문장에서 보면 주어진 건 요거죠, 요거. 3x-2와 10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요거. 3x-2와
10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걸 한번 더 계산해 봅시다. 3x-2, 10, 입실론, 그러면 3x-2, 마이너스 12네요. 마이너스 12가 입실론보다 작다. 즉, 3 곱하기 x-4가 엡실론보다 작다. 3 앞으로 빼내면 x-4가 엡실론보다 작다. 입실론이 되니까, 그러니까 x-4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델타를 아까 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에 해당하는 애를 잡으면 되겠다 이거죠. 사실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요걸 이제 잘 기억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증명 딱 쓸게요. 여기서부터 증명 임의의 엡실론에 대하여 델타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3분의 엡실론이라 하자. 그러니까 델타를 지금 찾은 거죠. 그러면 엡실론이 0보다 크니까 3분의 엡실론도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러면 델타는 0보다 크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뭐 더 쓸 필요도 없이 똑같은 문장이 됐네요. 그래서 그 x와 4 사이의 거리가 델타, 즉 3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3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즉 그러면 이렇게 되면 3x-2와 10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계산해 봤더니 3x-12였고 얘는 3 곱하기 x-4였는데 그게 x-4는 지금 델타보다 작은데 델타가 뭐냐면 3 곱하기 3분의 엡실론보다는 작으네. 그렇죠? 이게 지금 엡실론이잖아요. 즉 제가 다른 색깔로다가 노란색으로 다 필요한 부분을 동그라미 치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가 있어가지고 0과 x 사이에, x와 4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3x-2와 10 사이의 거리가 작다, 뭐보다? 입실론보다. 그쵸? 네.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모아서 쓰면, 즉, 임의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 적당한 델타가 뭐죠? 적당한 델타. 델타가 지금 뭐냐면, 요거죠. 3분의 엡실론. 얘는 0보다 커요. 있어가지고 뭘 만족하냐면, x하고 4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3x-2와 10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졌다 이거죠. 따라서 이 말이 결국 리미트 x가 4로 갈 때 3x-2의 극한값이 10이라는 뜻이라 이거. 증명 끝.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써주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군요. 네, 번거로워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극한의 성질을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성질을 증명하면 그 다음 극한 계산은 다 고등학교 때 하던 거랑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하나 더 볼까요? 예제 2번은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고, 예제 3번을 봅시다. 예제 3번을 봤더니, 이건 좀 다르네. 10도 인도 S, X제곱이네요. 자, 얘를 증명하죠.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이 3임을 증명해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만들어 줘야 되냐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가 존재하느냐, 뭘 만족하는, 요걸 만족하는 x하고 2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x제곱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거리가 얼마?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런 요런 델타를 찾을 수 있느냐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입실론이 있는 요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입실론보다 작다. 즉 x제곱 마이너스 4가 입실론보다 작다. 즉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입실론보다 작다.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건 틀린 거. 이렇게 탁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얘를 델타로 하고 싶은데 이걸 델타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 델타가 입실론뿐 아니라 x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못 간 길.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쫙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x가 2로 가까이 간다 그랬으니까 2 근처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x가 2 근처? 그러면 x하고 2 사이의 거리가 1보다 작은 경우 또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가정하기를 x하고 2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데 1보다는 작다라고 가정을 먼저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쓸까요? 가정하자. 자, 그러면 x-2가 지금 1과 마이너스 1 사이죠. 그러면 x 플러스 2는 여기다가 4를 더하면 되죠. 5와 4를 더했으니까 3 사이에요. x 플러스 2는 5보다 작아요. 그렇죠? 5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식을 생각해 보면 요식을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보면 x-2 그다음에 x 플러스 2는 입실론 이렇게 되는데 요 x 플러스 2 요것이 사실은 요거 잠시 지우고 여기를 딱 보면 얘가 x-2 그 다음에 5보다는 작아요. 5라는 숫자보다는. 그쵸? 그러면 x-2 곱하기 5가 요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입실론 이렇게 되려면 얘가 뭐보다 작으면 되냐면 5 곱하기 입실론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5 약분돼 가지고 그게 입실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x 플러스 2가 지금 5보다 작다. 즉 그게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죠. 여기서 왔고 그 다음에 x-2가 5분의 입실론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성립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x-2를 1보다도 작고 5분의 입실론보다도 작다고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델타라는 애를 1과 5분의 입실론 이 둘 중에 작은 애로 정하면 그러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니까 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증명 갑시다. 그러면 다음 쪽에서 증명 봅시다. 임의의 엡실론에 대하여 델타를 다음과 같이 델타를 선택하자. 다음과 같은 델타를 선택하자. 다음과 같은 델타 어떤 델타? 델타가 미니멈 1과 그 다음에 5분의 입실론보다 둘 중에 작은 애. 오케이? 그러면 x하고 2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이거는 그러면이라고 쓰는 게 더 이뻐 보이겠네. 이렇게 되면 x-2는 델타보다 작으니까 1보다도 작고 and x-2는 5분의 입실론보다도 작죠. 그렇죠? 왜냐하면
1과 5분의 입실론 둘 중에 작은 애보다 작은 애와 같다 그랬으니까, 뭐 1보다 작거나, x-1은 1보다 작거나 또는 5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둘 다 돼야죠. 작거나, 나가 아니라 엔드죠. 또, 그쵸? 예.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2다. 그거 2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 이게 x제곱 마이너스 1과 3, x과 3 사이의 거리를 보면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써야지도 맞는 말이죠. 더 그 포괄적인 말이죠. 그런데 얘는 x 플러스 2는 지금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1보다 작잖아요. 5보다 작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2는 또 요것도 만족하죠. 그러니까 5 곱하기 5분의 입실론. 즉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즉 노란 걸로 또 필요한 부분을 쓰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가 있어가지고 x와 2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x제곱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거리가 작다 뭐보다 입실론보다. 그렇죠? 그래서 요 노랑 부분을 모아서 쓰면 즉 노랑 부분 임의의 입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가 존재한다 이거죠. 어떤 애였냐면 미니멈 1과 5분의 입실론 소리. 물론 얘는 0보다 크죠. 그래서 뭘 만족하냐? such that x하고 2 사이의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x제곱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것이 성립한다 이거죠.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은 5, 3이라 이거죠. 끝. 네,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이 좀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영상들을 잘 보면서 극한 정의, 입실론 델타를 이용한 이 정의, 입실론 델타 정의죠. 이 정의를 잘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대학 수학을 하는 동안은. 자, 극한의 입실론 델타 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